치앙마이 외곽, 오래된 란나 양식의 목조 가옥은 우기가 막 끝난 건기의 선선한 바람 속에 고즈넉이 서 있었다. 푸른 논 너머 희미하게 보이는 산 능선처럼 내 삶도 이제는 번잡했던 방콕을 떠나 이곳에서 조용히 마무리될 줄 알았다. 68.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이 다 되어간다. 성공한 사업가였던 그는 늘 바빴고 가부장적이었으며 우리 사이에는 깊은 정서적 교감 대신 침묵과 약간의 거리가 존재했다.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 후 남겨진 것은 막대한 유산과 해외에서 자기 사업에 바쁜 아들, 그리고 방콕의 소란함을 견딜 수 없게 된 나 자신뿐이었다. 그래서 나는 이곳 치앙마이로 왔다. 젊은 시절부터 품어왔던 그림에 대한 열정을 다시 불태우며 남은 생을 평온하게 보내고 싶었다. 넓은 정원이 딸린 이 집은 나의 안식처이자 작업실이었다. 이젤 위에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연꽃 그림이 놓여 있었다. 활짝 피어나기 직전의 봉우리, 어쩌면 내 모습 같기도 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해질녘 이면 어김없이 밀려드는 깊은 외로움은 숨길 수 없었다. 혼자 차려 먹는 저녁 식사는 늘 맛이 없었고 밤이 되면 넓은 집은 더욱 텅 빈 것처럼 느껴졌다.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는 상대는 방콕 시절부터 알고 지낸 오랜 친구 솜짜이뿐이었다. 그녀 역시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지내고 있었지만 나보다는 훨씬 활달하고 생활력이 강했다. 말리, 또 혼자 우울하게 있는 거 아니지? 그림만 그리지 말고 사람들도 좀 만나고 그래. 솜짜이는 늘 전화로 내 안부를 물으며 잔소리를 늘어놓았다. 사람 만나는 게 어디 쉽니? 다들 자기들 살기 바쁜데. 핑계는 네가 마음을 안 여는 거지. 그러다 정말 외톨이 된다니까. 솜짜이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도 나는 선뜻 마음을 열지 못했다. 남편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나이가 들면서 생긴 방어 기제인지 나는 새로운 관계에 대한 갈망과 동시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이 고요한 치앙마이의 풍경 속에서 나는 그림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서서히 잊혀가기를 바랐는지도 모른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다. 나는 영감을 얻기 위해 종종 들르는 님만해민의 한적한 예술 카페 야외 테이블에 앉아 스케치북을 펼치고 있었다. 건기의 하늘은 눈부시게 파랬고 간간히 불어오는 바람에는 이름 모를 꽃향기가 섞여 있었다. 카페 안에는 조용한 음악이 흘렀고 몇몇 외국인들과 젊은 예술가들이 저마다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한참 스케치에 몰두하고 있는데 누군가 내 옆에 다가와 섰다. 무심코 고개를 들자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말끔한 인상의 남자가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내 스케치북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실례합니다. 그림이 정말 인상적이어서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췄네요. 그는 유창한 영어로 말했다. 태국인이었지만 서구적인 이목구비와 태국인 특유의 부드러움을 동시에 지닌 매력적인 남자였다. 깔끔한 리넨 셔츠 차림에서는 세련된 취향이 엿보였다. 아, 감사합니다. 나는 약간 당황하며 대답했다. 낯선 사람에게 말을 걸어오는 일은 드물었고 더욱이 내 그림에 대한 칭찬은 나를 조금 어색하게 만들었다. 혹시 제가 잠시 앉아도 괜찮을까요? 그림에 대해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요. 그의 말투는 정중했고 눈빛에서는 순수한 호기심이 느껴졌다. 경계심보다는 오히려 오랜만에 느껴보는 타인의 관심에 약간의 설렘이 일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는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내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저는 차트리라고 합니다. 방콕에서 작은 예술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잠시 치앙마이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소개하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었다. 그는 내 그림 스타일, 내가 사용하는 재료, 영감을 얻는 방식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했다. 그의 질문은 피상적인 칭찬이 아니라 정말로 예술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진 사람처럼 느껴졌다. 나는 오랜만에 내 예술 세계를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아 신이 나서 대답했다. 우리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예술과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가 좋아하는 화가, 최근에 감명 깊게 본 전시, 치앙마이의 예술적인 분위기에 대한 감상까지. 대화는 끊이지 않았고 나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지적인 교감을 나누는 기쁨을 맛보았다. 말리 씨 같은 분을 만나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당신의 재능이 세상에 더 널리 알려지지 않은 것이 안타까울 정도예요. 카페를 나설 때 차트리가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다. 그 말은 내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렸다. 평생 남편의 그늘 아래서
그리고 방콕의 소란 속에서 잊고 지냈던 나의 가치를 누군가 알아봐 준다는 느낌. 그것은 외로움에 젖어 있던 내 마음에 따뜻한 햇살처럼 스며들었다. 그날 이후 나는 며칠 동안 차트리의 미소와 그가 했던 말을 떠올리며 이유 모를 설렘에 잠 못 이루었다. 그 후 며칠 동안 우리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님만에민의 카페나 갤러리 근처에서 우연히 마주쳤다. 처음에는 정말 우연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세 번째 만남부터는 나 역시 은근히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차트리는 언제나처럼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다가와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다. 여기서 또 뵙네요, 말리 씨. 이건 운명인가 봅니다. 그의 장난스러운 말에 나는 소녀처럼 얼굴을 붉혔다. 68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내 안에 무언가가 다시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다. 우리는 함께 갤러리를 둘러보며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때로는 치앙마이의 오래된 사원을 거닐며 고즈넉한 분위기를 만끽하기도 했다. 그는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치앙마이의 숨겨진 아름다운 장소들을 많이 알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핑 강변의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다. 강물 위로 비치는 도시의 불빛과 잔잔하게 불어오는 바람, 그리고 매력적인 남자와의 대화. 모든 것이 꿈결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차트리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 사실 저는 예술에 대한 열정은 누구보다 강했지만 늘 환경이 따라주지 않았어요. 재능 있는 젊은 작가들을 발굴해서 지원하고 싶다는 꿈이 있었는데 번번이 사업 자금 문제로 좌절했죠.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아쉬움과 좌절감이 묻어났다. 불운 때문에 재능을 펼치지 못한 예술 사업가. 그의 이야기는 내 안의 모성애와 동정심을 자극했다. 평생 남편의 사업을 묵묵히 내조했던 나로서는 그의 꿈을 향한 열정이 안타깝게 느껴졌다. 정말 안타깝네요. 당신 같은 분이 꼭 성공하셔야 할 텐데. 내 위로에 그는 고마움과 함께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괜찮습니다. 언젠가는 기회가 오겠죠. 하지만 가끔은 제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 하나 없다는 사실에 깊은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의 말은 마치 내 마음을 읽은 것처럼 들렸다. 외로움. 그것은 우리 두 사람을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끈이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그는 매일같이 나에게 연락했고 우리는 거의 매일 만났다. 함께 와로로 시장을 구경하며 현지 음식을 맛보기도 했고 때로는 그의 오토바이 뒤에 타고 치앙마이의 구불구불한 골목길을 달리기도 했다. 그의 허리를 감싸 안을 때면 나는 마치 20살 처녀가 된 것처럼 가슴이 두근거렸다. 솜짜이에게 차트리와의 관계를 털어놓자 그녀는 처음에는 내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다. 어머, 잘됐다. 드디어 너도 봄날이 오는구나.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내가 차트리에게 점점 깊이 빠져드는 모습을 보이자 솜짜이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서리기 시작했다. 말리, 너무 그 남자만 믿지 마.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그렇게 푹 빠지니? 솜짜이, 당신은 차트리를 잘 몰라서 그래.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내 예술도 이해해주고. 예술? 남자가 여자한테 접근할 때 그런 거 이용하는 건 흔한 수법이야. 정신 차려. 저 남자가 네 그림을 보는지 내 통장을 보는지 어떻게 알아? 솜짜이의 직설적인 말은 가슴 아팠지만 애써 무시했다. 그녀는 내 행복을 질투하는 거라고 아니면 너무 현실적이어서 낭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라고 스스로를 위안했다. 나는 차트리가 주는 달콤한 관심과 설렘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았다. 수십 년 만에 찾아온 이 감정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 차트리와의 만남이 깊어질수록 그는 아트 갤러리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꺼내기 시작했다. 그는 치앙마이에 재능 있는 젊은 작가들이 많지만 그들을 발굴하고 지원할 시스템이 부족하다며 안타까워했다. 제가 오랫동안 구상해온 사업입니다. 신진 작가들에게 전시 기회를 제공하고 국내외 컬렉터들과 연결해주는 플랫폼을 만드는 거죠. 이건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태국 예술계를 위한 투자이기도 합니다. 그의 눈빛은 열정으로 빛났고 그의 설명은 매우 설득력 있게 들렸다. 그는 유명 갤러리 오너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물론 거짓이었지만 알지 못했다.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자신했다. 하지만 역시 자금이 문제네요. 좋은 아이템이 있어도 투자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저처럼 한번 실패를 경험한 사람에게는요.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간절함과 함께 당신이라면 나를 이해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의 꿈을 돕고 싶다는 생각과 동시에 평생 모은 돈과 남편의 유산을 섣불리 투자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사이에서 갈등했다. 며칠 후 그는 아름답게 제본된 사업 계획서를 들고 나를 찾아왔다. 계획서에는 갤러리 위치, 님만 해민의 목 좋은 곳, 예상 수익률, 참여 예정 작가 명단까지 그럴듯하게 적혀 있었다. 말리, 당신과 함께 이 꿈을 이루고 싶습니다. 이건 우리 두 사람의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될 거예요. 당신의 안목과 저의 실행력이 만난다면 분명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는 내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말했다. 그의 따뜻한 손길과 진심 어린 목소리에 내 마음은 속절없이 흔들렸다. 외로움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강한 욕구,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다는 갈망,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사랑이자 의미 있는 도전일지도 모른다는 기대감. 이 모든 감정들이 뒤섞여 내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었다. 솜짜이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그녀는 불같이 화를 냈다. 말리, 제정신이야? 그 남자한테 내 전 재산을 맡기겠다고? 그 사업 계획서, 변호사한테 검토는 받아봤어? 솜짜이, 당신은 너무 부정적이야. 차트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사랑? 그 나이에 무슨 얼어 죽을 사랑 타령이야. 현실을 좀 봐. 제발 정신 차려. 솜짜이와의 통화는 결국 언쟁으로 끝났고 나는 그녀와 잠시 거리를 두기로 마음먹었다. 그녀의 현실적인 조언이 옳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애써 외면하고 싶었다. 나는 차트리를 믿기로 했다. 아니, 믿고 싶었다. 결국 나는 차트리가 내민 공동 투자 계약서에 서명했다. 변호사 검토는 생략했다. 차트리는 우리 사이에 그런 형식적인 절차는 필요 없다며 나를 안심시켰고 나는 그 말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다. 거액의 투자금을 송금하기로 한 날짜는 일주일 뒤로 잡혔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나는 해방감과 함께 미묘한 불안감을 동시에 느꼈다. 마치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기분이었다. 계약서에 서명한 후 차트리의 태도에는 미묘하지만 분명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이전처럼 매일 연락하거나 만나지는 않았다. 그는 갤러리 부지 계약과 작가 섭외 때문에 정신없이 바쁘다고 둘러댔지만 가끔 연락이 닿지 않거나 약속 시간을 갑자기 변경하는 일이 잦아졌다. 예전에는 내 그림이나 예술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하던 그가 이제는 주로 돈 문제나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언급할 뿐이었다. 한 번은 그가 내 신용카드를 잠시 빌려달라고 부탁했다. 사업상 급하게 처리할 비용이 있는데 내 카드는 한도가 걸려서 라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미 거액을 투자하기로 한 마당에 작은 금액을 거절하는 것이 속 좁아 보여 결국 카드를 빌려주었다. 그는 며칠 뒤 카드를 돌려주었지만 명세서에는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금액이 찍혀 있었다. 대부분 고급 레스토랑이나 바에서 사용된 내역이었다. 내가 조심스럽게 묻자 그는 투자자들을 접대하느라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했지만 그의 눈빛은 어딘가 불안해 보였다.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다. 이젤 위의 연꽃 봉우리는 여전히 굳게 닫힌 채였고 나는 그 그림 앞에서 하염없이 시간을 보내곤 했다. 내가 너무 성급했던 걸까? 솜짜이의 말이 맞았던 걸까? 후회와 의심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하지만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다는 생각에 그리고 내 선택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나는 애써 불안감을 억눌렀다. 아들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차트리와의 관계와 투자 계획에 대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 아들은 사업자 들른 유럽의 어느 도시 호텔방에서 건조한 표정으로 내 말을 들었다. 어머니, 그 남자 믿을 만한 사람인가요? 잘 알아보신 거 맞아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냉담함이 묻어났다. 마치 어린아이의 철없는 행동을 나무라는 듯한 말투였다. 그럼, 좋은 사람이야. 예술에 대한 열정도 있고. 그러세요? 아무튼 큰돈이 걸린 문제니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저는 바빠서 이만 끊어야겠네요. 아들은 서둘러 통화를 끊었고 나는 끊어진 화면을 보며 깊은 허탈감에 빠졌다. 가족에게조차 내 감정이나 선택을 지지받지 못한다는 사실은 나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다. 어쩌면 그래서 내가 차트리에게 더 매달렸는지도 모른다. 그는 적어도 내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내 가치를 인정해주는 척이라도 했으니까. 송금 예정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그날 밤 나는 유난히 마음이 불안해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뒤척이다 새벽녘에 잠시 눈을 붙였는데 이상한 소리에 잠이 깼다. 창밖 정원 쪽에서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차트리는 옆에서 자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나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달빛 아래 차트리가 정원 구석의 커다란 망고나무 아래서 누군가와 영어로 통화하고 있었다. 걱정 마, 자기야. 거의 다 됐어. 내일이면 큰돈이 들어올 거야. 차트리의 목소리는 낮고 은밀했지만 분명히 들렸다. 자기잉,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다. 응, 치앙마이의 외로운 늙은 화가 돈은 아주 많아. 예술이라면 사족을 못 쓰지. 이번에도 아주 쉬웠어. 그래. 당신 몫은 확실히 챙겨줄 테니 조금만 기다려. 이제 곧 이 지긋지긋한 연극도 끝날 테니까. 온몸에 피가 싸늘하게 식는 것 같았다. 연극? 외로운 늙은 화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단어 하나하나가 비수처럼 내 가슴에 꽂혔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그의 통화 내용을 녹음하기 시작했다. 손끝이 너무 떨려 화면을 제대로 누르기조차 힘들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그의 다정한 미소, 예술에 대한 열정, 나와의 미래에 대한 약속까지. 모든 것이 나를 속이기 위한 치밀한 연극이었다. 녹음을 마칠 무렵 갑자기 집 앞마당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놀라서 돌아보니 솜짜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 있었다. 말리! 연락이 안 돼서 걱정돼서 와봤어. 그런데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이렇게 하얘?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솜짜이를 부둥켜 안고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다. 솜짜이는 말없이 내 등을 토닥여 주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나는 겨우 진정하고 솜짜이에게 방금 엿들은 통화 내용과 녹음 파일에 대해 이야기했다. 내 이야기를 듣는 동안 솜짜이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졌다. 그럴 줄 알았어. 그놈 사기꾼일 거라고 내가 몇 번이나 말했니? 솜짜이는 분을 사귀지 못하며 말했다. 그러더니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내 내밀었다. 너한테 그 남자 이야기 듣고 아무래도 이상해서 내가 뒷조사를 좀 했어. 방콕에 아는 사람 통해서 알아봤는데 이 남자 이름도 여러 개 쓰고 다니는 전문 사기꾼이야. 몇 년 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다른 외국인 여성에게 사기치려다 실패했었대. 이건 그때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그놈 여권 사본이야. 이름이 다르지? 솜짜이가 내민 여권 사본에는 차트리의 얼굴 사진과 함께 수차트이라는 낯선 이름이 적혀 있었다. 결정적인 증거였다. 눈앞이 캄캄해졌다. 배신감과 수치심, 그리고 내 어리석음에 대한 자괴감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말리, 지금 울고 있을 때가 아니야.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해.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솜짜이,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없을 거야. 계약서도 내가 직접 서명했고 투자 사기는 증거 잡기가 어려워. 오히려 내가 망신만 당할 수도 있어. 나는 잠시 숨을 골랐다. 눈물이 멎고 그 자리에 차가운 분노가 차올랐다. 하지만 이대로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거야. 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면 다른 방식으로라도 그놈의 정체를 밝혀야 해. 다시는 나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내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솜짜이는 그런 나를 놀란 눈으로 바라보더니 이내 결연한 표정으로 내 손을 잡았다. 그래, 말리. 네가 그렇게 결심했다면 내가 옆에서 도울게. 우리 힘으로 그 가면을 벗겨버리자. 우리는 날이 밝아오기를 기다리며 함께 밤을 지새웠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차트리에게 전화를 걸었다. 차트리 씨, 오늘 오후에 약속한 카페에서 만나요. 투자금 전달 전에 마지막으로 확인할 서류가 있어서요. 내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다. 밤새 솜짜이와 함께 세운 계획 덕분이었다. 전화기 너머 차트리의 목소리는 어젯밤의 냉소적인 통화와는 달리 여전히 다정하고 부드러웠다. 그럼요, 말리 씨. 당연히 그래야죠. 오후 2시에 님만 해민 그 카페에서 뵙겠습니다. 오후 2시, 약속한 카페에 먼저 도착한 나는 창가 자리에 앉아 차트리를 기다렸다. 솜짜이는 조금 떨어진 테이블에 앉아 나에게 눈짓을 보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나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곧 차트리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카페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평소처럼 세련된 모습이었고 그의 눈빛에서는 오늘 거액의 돈이 들어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역력했다.
말리 씨, 오래 기다리셨어요? 그는 내 앞에 자연스럽게 앉으며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아마도 최종 계약서나 영수증 같은 것이리라. 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차트리 씨, 아니 수착 씨라고 불러야 할까요? 내 말에 그의 미소가 순간 굳어졌다. 그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애쓰며 되물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나는 테이블 위에 내 휴대폰과 솜짜이가 가져온 여권 사본을 올려놓았다. 어젯밤 통화 잘 들었어요. 외로운 늙은 화가 덕분에 큰돈 벌게 되신 거 축하드려요. 당신의 지긋지긋한 연극도 이제 끝내드릴게요. 나는 휴대폰에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카페 안에 차트리가 어젯밤 다른 여자와 나누었던 대화 내용이 흘러나왔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다. 그는 다급하게 녹음 파일을 끄려 했지만 내가 손으로 막았다. 그리고 이건 당신의 또 다른 신분증인가요? 나는 여권 사본을 그의 앞으로 밀었다. 그의 눈빛이 당황해서 분노로 그리고 이내 체념과 냉소로 변해가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갑자기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다. 하! 결국 이렇게 되는군. 그래, 당신 말이 맞아. 다 연극이었어. 그런데 뭐 당신 같은 외로운 늙은 여자는 어차피 속기 마련이야. 잠깐이라도 젊은 남자한테 사랑받는 기분. 좋았잖아? 그걸로 만족해. 그의 조롱 섞인 말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지만 나는 그의 눈을 피하지 않고 차분하게 말했다. 당신이 나에게 준 것은 사랑이 아니라 모욕이었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당신 덕분에 아주 비싼 교훈을 얻었으니까. 그리고 당신의 그 위선적인 가면을 벗겨낸 것으로 나는 충분해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솜짜이도 내 옆으로 다가와 섰다. 우리는 당신을 법적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치앙마이의 모든 외국인 커뮤니티와 예술계 사람들이 알게 될 거예요. 당신이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상처 주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솜짜이가 단호하게 덧붙였다. 차트리, 아니 수차례 얼굴은 분노와 수치심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우리를 노려보더니 거칠게 테이블을 밀치고 일어나 카페를 뛰쳐나갔다. 나는 그가 사라진 문 쪽을 한동안 멍하니 바라보았다. 차트리가 뛰쳐나간 카페 안에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몇몇 손님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우리 쪽을 쳐다보는 것이 느껴졌다. 솜짜이가 내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잘했어, 말리. 정말 잘했어. 나는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끼며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긴장이 풀리자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감정, 함께 꿈꾸었던 미래, 그 모든 것이 한낱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다는 허무함과 인간에 대한 깊은 환멸이 나를 덮쳤다. 솜짜이는 말없이 내 옆에 앉아 휴지를 건네며 내가 진정될 때까지 기다려주었다. 괜찮아, 말리. 다 지나갈 거야. 너는 강하잖아. 솜짜이의 따뜻한 위로 속에서 나는 한참을 더 울었다. 카페를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치앙마이의 하늘은 언제 그랬냐는 듯 여전히 푸르고 맑았다. 하지만 내 눈에 비친 세상은 온통 잿빛이었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집 밖으로 거의 나가지 않았다. 작업실에도 들어가지 않았다. 텅 빈 집안에서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냈다. 밥맛도 없었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 차트리에 대한 분노보다는 내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 더 컸다. 왜 나는 그렇게 쉽게 속아 넘어갔을까? 왜 그토록 외로움에 허덕이며 거짓된 관심에 매달렸을까? 솜짜이는 매일같이 나를 찾아와 밥을 챙겨주고 말동무가 되어주었다. 그녀는 차트리에 대한 소식도 간간히 전해주었다. 우리가 몇몇 지인들에게 그의 실체를 알린 후 소문은 치앙마이의 외국인 커뮤니티와 예술계에 빠르게 퍼져나갔다고 했다. 그는 결국 치앙마이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종적을 감추었다고 했다. 그의 행방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통쾌함보다는 씁쓸함을 느꼈다. 그는 어디선가 또 다른 이름으로 또 다른 가면을 쓰고 누군가를 속이고 있을지도 모른다. 법의 심판을 받지 않은 그는 언제든 다시 나타날 수 있었다. 시간이 조금 더 흐른 뒤 나는 아주 천천히 일상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솜짜이의 격려에 힘입어 다시 정원을 산책하고 시장에 나가 장을 보았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나는 용기를 내어 작업실 문을 열었다. 먼지가 희미하게 쌓인 작업실 안 이젤 위에는 여전히 연꽃 봉오리가 굳게 닫힌 채였다. 나는 한참 동안 그 그림을 바라보았다.
상처, 배신감, 어리석음, 외로움, 그 모든 감정들이 그림 위로 겹쳐 보였다. Current part characters, 진윤근 66, total characters, 1060-97. 나는 붓을 들었다.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익숙한 감각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팔레트 위에 물감을 짜냈다. 어떤 색을 칠해야 할까? 한참을 망설이다가 나는 짙은 먹색을 선택했다. 그리고 굳게 닫힌 연꽃 봉우리 주변의 배경을 거치게 칠하기 시작했다. 분노와 슬픔, 억울함 같은 감정들이 붓끝을 통해 터져나왔다. 먹색은 캔버스 위를 뒤덮으며 소용돌이쳤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격정적인 감정이 조금 가라앉자 나는 붓을 내려놓고 숨을 골랐다. 캔버스 위는 온통 검은 얼룩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조금 차분해진 것 같았다. 나는 다시 붓을 들었다. 이번에는 아주 옅은 분홍색과 흰색을 섞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연꽃 봉우리 위에 색을 입히기 시작했다. 한 입, 한 입, 섬세하게. 마치 상처 입은 내 마음을 보듬어주듯이. 그림을 그리는 동안 나는 온전히 나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었다. 차트리도 배신감도 외로움도 잠시 잊을 수 있었다. 오직 캔버스와 물감, 그리고 나의 내면과 마주하는 시간이었다. 그림은 내 안에 응어리진 감정들을 풀어내는 통로가 되어주었다. 상처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직시하고 끌어안아 예술로 승화시키는 과정. 그것은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치유적인 경험이었다. 며칠 동안 나는 작업실에서 살다시피 했다. 먹고 자는 시간 외에는 오로지 그림에만 몰두했다. 솜짜이는 가끔 들러 말없이 간식을 놓아두고 가곤 했다. 그녀는 내가 스스로 상처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묵묵히 지켜봐 주었다. 마침내 연꽃 그림이 완성되었다. 짙고 거친 먹색 배경 속에서 연꽃 봉우리는 이전보다 더 섬세하고 강인한 모습으로 피어나고 있었다. 상처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답게. 나는 완성된 그림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것은 더 이상 과거의 내가 아니었다. 상처 입었지만 부서지지 않았고 외로움을 알지만 더 이상 휘둘리지 않는 새로운 나였다. 나는 작업실 창문을 활짝 열었다. 비가 갠 후에 맑고 청량한 치앙마이의 공기가 밀려 들어왔다. 창밖으로는 푸른 논과 멀리 보이는 산 능선이 햇살 아래 반짝이고 있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 후로 몇 달이 더 흘렀다. 나는 예전처럼 매일 그림을 그렸지만 이제 더 이상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그림을 그리지는 않았다. 그림은 나 자신과의 대화이자 내 삶을 기록하는 방식이 되었다. 차트리가 남긴 상처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했다. 오히려 그 경험은 나를 더 깊이 있고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 나는 솜짜이와 더 자주 만나 교류했다. 그녀와 함께 치앙마이의 새로운 곳들을 탐험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때로는 밤새도록 수다를 떨었다.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보듬어주면서도 각자의 삶을 존중하는 건강한 우정을 쌓아갔다. 가끔 님마네민의 그 카페에 다시 가기도 했다. 처음에는 차트리와의 기억 때문에 망설여졌지만 이제는 그곳에 앉아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며 스케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곳은 더 이상 아픈 기억의 장소가 아니라 내가 상처를 딛고 일어선 곳, 나의 성장을 증명하는 공간이 되었다. 어느 날 솜짜이가 흥분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다. 말리, 내 그림들 정말 멋지더라. 혹시 작은 전시회 한번 열어보는 거 어때? 내가 아는 갤러리 관장님께 한번 이야기해볼까? 전시회. 예전 같았으면